자, 유한양행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2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인데요.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유한양행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유한양행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언제 말씀을 해드렸죠? 그쵸? 자, 아직 매도 안 하셨죠?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팔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날이죠. 이날. 예, 장대 이제 양봉이 나오는 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에는 분명히 우리 접근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쵸, 맞습니다. HIV라고 하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권, 그죠? 그리고 오히려 얀센이라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와의 이 EGFR, 즉 돌연변이 변수에 대한 부분에 비소세 포함 이후에요. 4세대 공동 개발, 예, 이 표적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이슈가 오히려 호재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급등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 유한양행의 주가 전망 다음 주, 그리고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유한양행 우선주라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선주. 자, 우선주 볼게요. 유한양행 우선주. 예, 이 주의 종목에 날개를 달았다는 좀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 종목도 이 유한양행의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풀이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와 저 여러분과의 소통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유한양행 현재 위치에서 수급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1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은 보게 되면 팔고사고의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들도, 자, 시장의 참여자인 그들도 주식을 확대하고 비중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초거제 세력들이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왜? 기관, 외국인, 그죠? 자, 기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모펀드라는 게 있고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모펀드는 어떤 주체를 말하냐면 10인 이하의 투자자들, 10인 이하의 이 큰 손 세력들, 예, 그들이 투자를 해서 사모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사모펀드, 예, 10인 이하의 쩐주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법인은 우리가 어떤 데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뭐 상장 기업이든 간에 어떤 법인을 만든 거 있죠. 예, 비상장 기업이라도 법인에서 투자하는 작업을 우리는 기타 법인이라고 하고요. 투시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쵸.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상품인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가거나 증권회사 가서 가입했을 때 그때 바로 이 투자 신탁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들은 고객의 수익금을 불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고점에서는 덜어놓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죠? 금융 투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고유 자금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보험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 뭐 알리안치 보험, 무슨 생명보험, 고객들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그 수익금을 이 보험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이게 만일에 손실을 나게 되면 보험금이 나중에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합리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신용거래 현황을 좀 볼 텐데 이게 신용거래 현황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개인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말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뭐 2%, 1%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돈을 빌려서 신용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자, 이제 신용잔고율이
한 3%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1%대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 유한양행 우선주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갑작스럽게 0%에 있던 게 어떻습니까? 4%까지 급증을 했다가 지금 1%대로 줄어들어요. 자, 이만큼 돈을 빌린 투자자들은 조금만 주가가 흔들려도 손절매 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맞아요. 조금만 올라도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든가 신용을 투자해서 즉 신용거래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은 좀 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왜? 이왕이면 안 하시면 좋습니다만 굳이 그런 거래를 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왜? 손실을 조금만 잘못 보면 10% 15%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예. 애매한 구간에 손절매를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업 설명도 이제 알아야겠죠. 자, 유한양행이 최근에 HIV 원재료 의약품을 1,000억 정도를 길리어드사와의 계약금을 수취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2024년도 6월에 실질적으로 유한 화학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실제로요 이 HIV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효능을 발휘했다라는 길리어드사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효능이 있었다라고만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금을 주면서 매출 계약을 이끌어냈던 건 뭐죠? 이제는 원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0억에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대형 제약사인 길리어드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공급 계약을 계속 줄까요?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사 내용 잠깐 볼 텐데.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길리어드 주가 폭등 연 2회 접종으로 HIV 감염 차단한다라는 이야기. 이게 미국 바이오텍 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20일 현재 기술주 급락 속에서 급등했다. 결국 뭐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로 진행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가 HIV 바이러스인데 결국은 뭐죠? 이 부분이 목표를 달성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다는 거죠. 자, 길리어드는 이때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경구용 HIV 감염 차단제 2종이 구제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HIV, 에이즈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암세포 치료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염 치료제, 그다음 카트 치료제, 면역 항암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유한양행의 원재료를 원료 의약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확장성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 유한양행의 현재 기준에서 고평가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80조 정도 됩니다. 자, 유한양행의 시총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해봐야 11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6배 차이 되지 않습니까? 자, 유한양행이 보유한 CDMO라고 하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통과됐고요. 생산 캐파는 70만 톤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주가는 지금 6분의 1 토막이라는 거죠. 그럼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길리어드사와의 HIV 이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를 더 맞아요.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요 부분은요. 제가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인데 혹시나 이 자료 첨부해 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제가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유한양행 미국 얀센과 4세대 표적 항암제 공동 개발 종료됐다. 이게 왜 여러분들 호재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유한양행의 미국의 제약회사 얀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예요. 그죠? 최근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지금 얀센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암 치료제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우수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자, 4세대 EGFR, 자, 어려운 말은 빼고요. EGFR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 변수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유한양행을 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EGFR 돌연변이 변수에 대한 부분이 10명 중에서 8명이 걸리는 돌연변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존슨앤존슨에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맞아요.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 경구용 항암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왜? FDA 임상 3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자, 공동 개발을 했었다. 즉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이 리브리반트. 자, 아미 반타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최근에 이제 FDA 임상 3상을 통과했던 이 물질이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같이 4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갈 때 만일에 3세대의 약물이 효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4세대의 약물까지도 우리들 개발해서 한 단계 진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세대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4세대는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유한양행의 주가는 분명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유한양행을 8월 25일 날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신한투자증권의 공매도, 그죠? 자, 추가승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무조건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무조건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 축제 시작이다.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해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도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거를 분명히 제시하죠. 그죠? 목표 주가가 얼마냐. 사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용과 미수, 대출을 안 쓰면 좋겠습니다만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때 당시에 최근 이제 급등 나오기 바로 이날이죠. 이날. 그죠? 자, 9월 20일에 여러분들께 유한양행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무조건 폭등이다라고 해서 힘있게 여러분들 이날 있었던 이슈를 말씀해 드렸는데 자, 한번 볼까요? 초대형 계약사, 제약사 계약 공시 나왔습니다. 축제 시작이에요라고 했어요.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29분입니다. 자, 오전 9시 29분에 장 열리기 전에 속보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주소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참여하시죠. 자, 이때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죠. 자, 길리어드사와의 계약, 그죠? 요 부분을 정확히 과거에 길리어드 연 2회 HIV 주사제 예방 효과 확인되었다는 내용. 그죠? 요 부분이 동사의 주가는 분명 자, 제가 항상 재료가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다음 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고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 0.5%의 빅스텝 나왔죠. 자, 유한양행의 주가는 이제 앞으로 점점점 화려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모아가는 자, 점점 화려해질 수밖에 없다. 자, 모아가자. 그죠? 자, 여기서 모아가자. 근데 한번 빵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종목들도 알테오젠, HLB, ABL 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주식타짜 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고요. 자, 실제로 쭉 보게 되면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달아들고 있잖아요. 오전 9시 18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자, 요 부분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바이오 종목들 커버리지 않은 종목들 HLB, 보로노이, 유한양행 이렇게 해서 쭉쭉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점에서 12만 원대 정확하게 추가 매수 나갔네요. 계속 브리핑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세까지 말씀드리면서 전달해 드렸고요. 실제로 유한양행 버티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만 버틴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은 나오는데 만일의 비중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중의 조절이죠. 비중의 조절.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분들 보세요. 9월 20일에 어떻죠? 유한양행 수익률이 한 번 팔고 다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유한양행, 펩트론, 알테오젠, 바이오 업종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9월 20일, 12월 7일 이분 4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유한양행의 단기적인 목표가와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수급이 옮겨갈 때 유한양행이라는 이 바이오 종목을 다루는 종목에 어떤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거나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 오전 8시부터 8시 예, 8시부터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10시까지는 제가 라이브를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빠른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이요. 가능하신 분들만 자, 제 개인 번호를 한번 남겨볼게요. 자, 010 4822 8706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리딩방이 아니에요. 자,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가 각각 승인을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010-4822-8706으로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각각 여러분들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주소는 제가 요 부분에 남겨놓는데요.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유한 그리고 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나 아니면 뭐 필명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까지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해서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남겨놓을게요. 그냥 입장 대기만 해놓으시면 제가 누군지 몰라서 승인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목표가도 분명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 13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렸고 실제로 재접근해야 되는 이슈 즉 이슈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해야죠. 왜? 어떤 이슈엔 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이슈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왜? 어차피 오를 종목이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다? 비중을 덜어놓고 재매수를 통해서 어차피 20만 원, 30만 원 가는 유한양행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이들은 10% 수익을 내고요. 어떤 애들은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내는 건 바로 자신만의 어떤 원칙과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열릴 거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목표가 돼 있으신지요? 안 돼 있으시다고 한다면 자,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제가 8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절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8월 22일, 그쵸?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외국계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왜? 이때 급락 나왔던 부분은 기계가 매도한 거거든요. 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주식타 자, 사주전이죠. 자, 안교수입니다. 자, 3시 46분입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이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제가 3월에 처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라이브를 통해서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미리부터 한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합리적인 주가는 13만 8천 원을 제시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 이때 제가 13만 8천 원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고 재매수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늘립시다라고 했죠. 모든 주식은요. 전량 다 매도하고 전량 다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선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큰 부자들이 큰 부자 돼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왜 안 됐을까? 단기적인 어느 부분에서는 비중을 덜어놔야만이 어느 시점에서는 비중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 번 더. 저는 3월, 2월에 여러분들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유한양행도 역시나 오를 수밖에 없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드렸던 거는 바이오 시장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훈풍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의 주가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뭡니까? 단발적인 기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바이오들도 유한양행의 결과에 따라서 바이오 ETF 펀드, 즉 기계의 매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니 1차적으로 비중을 덜어놓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절대 나머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확대하세요. 13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기억하세요. 다시 접근하세요. 이게 바로 시장을 알고 산업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알고 종목을 찾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1,000억 운용하면서도 스타펀드 매상을 15회 이상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탑다운 방식의 투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방식의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유한양행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기타 다른 종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결국은 한 번에 이런 어이없는 결과물에 매도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죠. 결국은요. 위아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유한양행 우선주를 가지고 그들은 장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이 그죠? 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외부적인 영향까지도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나 스스로 통제를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시장에 한 명이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자 안교수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예요. 010-4822-870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발생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장 뿌듯합니다.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도 하나 보내드리고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하는 채널 링크 주도도 보내드리고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서 약속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을 반영했어요. 유한양행 길리어드사와의 추가 계약 가능한 부분. 예, 지금 HIV 치료제 외에도 두 개 더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 3, 4일에 걸쳐서 단기적인 다시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약거래에 대한 부분도 첨부해 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첨부해 놨어요. 유한양행,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 바이오 업종 20년 동안 다뤘던 후배 녀석들, 애널리스트의 의견까지도 담아서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이 파이프라인 관련된 종목들, 제가 올려드렸던 거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올랐어요.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10억이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10억 있으면 뭐 달라집니까? 자, 좋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거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0억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10억 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선배님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짜 안교수 개인 채널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곡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고 포트폴리오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신용미수 대출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업종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한다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물에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에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실시간 이 코멘트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다른 종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썩어낸 부분은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어떻게? 기회가 작용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 유한양행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유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에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